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 이전에 기사에서도 언급된 XRP와 친환경과의 연관성, 과연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XRP에서 어떤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기준 에미 요시카와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 중 이번에는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 요시카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리플은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 구축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죠. 이어서 XRP는 초기 발행량 1000억 개를 모두 발행했기 때문에 채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 시 에너지가 들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0.0008%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하나당 951.58kW가 들지만 XRP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거래 건당 0.0079kW 뿐이라고 하죠. 2021년 2월 스테라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살펴보신다면 비트코인과 XRP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가운데란에 있는 에너지 컨섬션, 에너지 소모율인데요. XRP와 같은 경우 연간 0.01TW로서 인구수 1000명의 바티칸시티가 사용하는 연간 전력량과 동일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 연간 73.12TW로서 이는 곧 인구수 900만 명의 오스트리아가 쓰는 연간 전력량과 동일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내부에 지속가능 전담팀을 마련하였고 암호화폐 기후협약에 참여하는 등 노력 중에 있음을 어필하고 있죠. 향후 모든 산업이 환경보호라는 주제를 주목할 것이라며 금융산업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막 주류로 편입되려고 하는 신생시장이며 시작부터 지속가능성을 탄탄히 구축해놔야 한다고 덧붙였죠. 최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채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탄소 리스크를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환경 문제는 예전부터 다뤄왔던 문제였지만 어쩌면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폐 열풍으로 대중들에게 환경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이야기하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Net Zero라고 부른다고 하죠.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 중립 Net Zero를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미국 외에도 EU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각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국가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29일 중국 비트코인 파고드는 신무기 탄소 중립이라는 기사를 살펴보시면 애플은 이미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팀 쿡 CEO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100만 톤 감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2030년까지 관련된 모든 가치 사슬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구글은 2030년까지 클라우드 사업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고 아마존은 2025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죠. 페이스북은 풍력 발전단지, 아마존은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미국의 300개 이상 기업들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기존의 2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작정한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춘 모양새라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가, 기업, 그 다음은 암호화폐입니다. 2021년 4월 9일 리플 에너지웹 재단 주도 암호화폐 기후협약 지원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이 에너지 웹재단 혁신규제연대 및 로키마운틴 연구소의 주도로 체결된 암호화폐 기후협약 크립토 클라이메이트 어코드를 지원한다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 기후협약은 2030년까지 암호화폐 업계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변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협약 참가 기업 및 단체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구성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 과정, 도구 및 자원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국가, 기업,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까지 모두가 다 함께 203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단순히 채굴 방식이 친환경인 것을 벗어나 암호화폐의 미래 탄소 중립을 위한 큰 틀에서의 직접적인 동참과 기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 기사처럼 리플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CCA는 에너지 및 테크 환경단체 에너지웹재단 로키마운틴 연구소 혁신규제연대 주도하에 체결되었는데요. CCA에 함께 속해 있는 사우스폴에서 게재한 CCA에 가입한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2021년 UN 기후변화회의 즉 UN부터 시작해서 영국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운용사인 코인쉐어스, 2014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인 컨센시스, XRP와 XRP 레저 커뮤니티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인 XRP 레저 파운데이션과 리플사, 프랑스의 다국적 전력 회사로 에너지 전환과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ENGIE, 스페인 최대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을 목표로 2017년에 설립된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컨실, 블록체인 산업협회,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전기와 가스 배급 회사인 SP그룹, 스위스 취리히에서 2006년에 설립된 탄소 금융 컨설팅 회사인 사우스폴 등으로 거대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은 확실히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빌 게이츠 비트코인 비관론 버렸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월 18일 현지 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회의적 관점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디지털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돈의 디지털화와 거래 비용 절감은 게이츠 재단이 개발도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에 대해 비관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기후 문제에 있어 좋지 않다며 2021년 3월 29일 뉴스를 살펴보시면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알려진 그 어떤 다른 방식보다도 더 많은 거래당 전기를 소비한다며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더 인기를 끌수록 그것은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죠. 이어서 비트코인은 기후 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비트코인은 이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빌 게이츠가 왔다 갔다 하네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디지털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의 디지털화와 거래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게이츠 재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그의 의견을 요약해 보자면 돈의 디지털화와 거래 비용을 낮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크게 끼치면 안 된다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20년 1월 27일 작성된 빌 게이츠는 세계 빈곤과 싸우기 위해 암호화폐 리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토론토에서 열린 사상 첫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저명한 인사들이 만나 은행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츠 재단이 암호화폐 리플을 레벨 1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이라고 컨퍼런스에서 밝혔다고 하죠. 독립적인 은행의 모바일 머니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모잘루프는 한 은행이나 이동통신상 돈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좌에도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은 더 이상 단순한 개념이 아니며, 모잘루프는 리플의 디지털 화폐인 XRP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쉽게 통화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모잘루프의 스폰서 멤버 목록에도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구글이 존재하고 리플과 락펠러 파운데이션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게이츠 재단은 리플사와 지불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를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난 소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돈을 디지털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빌 게이츠의 과거의 행보와 지금의 언행이 일관된다는 것. 둘째, XRP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우려했던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이념들을 변함없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 빌 게이츠의 말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XRP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 셋째, 빌 게이츠가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XRP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XRP는 결제 수단의 암호화폐로서 기타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며 리플사는 탄소 중립에 적극적인 참여 중이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XRP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임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